안녕하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퍼플핀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액팅 주는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예제 리소스를 만들어 놨어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줬는데 파일에서 오픈을 누르셔도 되고요. 파일에서 알파벳 O, 숫자 5 아니에요. 알파벳 O를 누르시면 돈 세이브 해놓고 네가 갖고 올 거 경로를 지정해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퍼펫핀 안에 퍼펫핀이라고 있고 여기 폴더라고 따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서 퍼펫핀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 이 친구가 들어올 건데 이 친구도 일러스트에서 사실 백그라운드부터 해가지고 각각 레이어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친구예요. 이대로 가져오기를 한 거예요. 컴포지션을 다 이렇게 분리해서 갖고 온 거예요. 자, 여기서 각각 분리된 파일을 가지고 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제가 여기 레그 L이라고 되어 있는 왼쪽에 대한 L을 퍼펫필러로 한번 찝어 볼게요. 자, 이 친구 찝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레이어는 어쨌든 선택을 해야지 객체가 잡히는 거예요. 제가 퍼펫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퍼펫핀 콩 찝어서 이 친구 얘를 자, 클릭한 다음에 다리를 관절을 만들 건데 관절을 어디서부터 만들 거냐? 관절이 있을 것과 이때 중요한 점이 움직이지 않을 부분도 클릭해서 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움직이려고 무릎에만 핀을 박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리 전체가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움직이지 않은 부분도 당연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퍼펫핀을 꽂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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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는다고 할게요. 저는 지금 4개의 핀을 꽂았어요. 퍼펫핀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퍼펫 요 레이어가 이렇게 보이시죠? 퍼펫 레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서 영어로 소문자 U를 클릭해 볼게요. U 했더니 얘를 잡은 상태에서 단축키 U를 눌렀더니 여기 핀이 지금 4개가 들어온 게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요거를 키프레임을 1번 프레임에 갖다 놓지 않았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쪼로록 제 여기 있는 위치에가 그대로 딱 생성이 됐죠. 그럼 뭐 나중에 갖다 주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핀을 꽂고 단축키 U를 누르시는 거예요. 핀 꽂고 단축키 U를 누르는데 그냥 누르면 안 되죠. 누구를? 예, 퍼펫 핀이 박혀 있는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U를 누르면 이렇게 핀이 먹힌 데가 이렇게 쪼로록 다 잡혀요. 작업의 편의에 따라서 여기 지금 퍼펫핀 이름들도 여러분들이 바꿔줘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름을 바꿀 때 가급적이면 한글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죠.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름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 레이어 이름 바꿀 때는 어떻게 하죠?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여기 이런 레이어나 여기 이런데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이름을 바꿀 때는 그냥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이거 더블 클릭 해봤자 창 닫히고 열리고밖에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돼? 그 키보드에서 큰 엔터, 숫자판에 있는 엔터 말고 큰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냥 저는 우선은 왼쪽 레그에 L에 있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맨 위에 1, 2, 3, 4 이런 식으로 정할게요. 레그 01번.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02, 03, 04 이런 식으로 쭉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위치가 틀렸네. 내가 이걸 잡았을 때 여기 끝에가 4번이네. 그럼 얘가 4번이다. 그러면 순서가 뒤집어서 막혔네. 자, 요거를 좀 열어놓고 퍼펫핀을 열어놓고 자, 내가 지금 레그 1번이라고 생각한 애가 알고 보니까 레그 4번. 그 다음에 얘가 레그 3번. 아, 번호가 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은 2번. 자, 레이어 이름에 맞춰서 들어오니까 레그 1번.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여러분들 컨트롤 누르신 시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키보드에 페이지 다운이라고 있을 거예요. 페이지 다운을 클릭하세요. 페이지 다운을 클릭하면 시프트 플러스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C 프레임으로 이동하죠.
자, 시프트의 페이지 다운으로 이동을 안 하면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왜 이동 안 하지? 당황했는데 레이어가 지금 다른 데를 선택을 하고 내가 얘네들을 계속 만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서 안 가는데 이 레그라는 레이어, 레그 레프트라는 A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시프트 페이지 다운을 누르세요. 그럼 자동으로 10프레임으로 점프해서 가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컴포지션 내에서 무릎 있는 부분에 핀을 살짝 옮겨볼게요. 무릎을 살짝 들어볼게요. 저는 무릎이 아까 누구였죠? 여기였나? 그쵸?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자 여기에서 위치를 살짝 이동해 볼 거예요. 이걸 들어서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죠? 이렇게 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과장되지 않도록 잡는 게 중요해요. 이 예제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팔, 다리 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연습하시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복잡한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눈과 입을 움직이는 걸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이 친구는 그냥 좀 닫아 놓을게요. 그러면 눈도 있고 마우스도 있네요. 제가 얘를 0,0에다 갖다 놓고 우선은 눈 레프트 먼저 열을게요. 눈 레프트에다가 포지션 값을 바꿔줄 거예요. 단축키 P를 눌러보세요. 그럼 포지션 창만 열려요. 단축키는 P, 포지션을 열 땐 단축키 P예요. P를 눌러서 포지션을 열고 자 여기에다가 위치를 조금 맞춰볼게요. 지금은 263에 263, 0,01 된 263에 263. 그 다음에 R도 똑같아요. R도 포지션을 눌러볼게요. IR이에요. IR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포지션은 346에 278 포지션을 맞춰놓고 아까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 친구 레이어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으로 가요. 그러면 10페이지 쪽으로 간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여기 위치에다가 제가 포지션 체크를 안 했죠? 지금 내가 레이어를 두 개를 다 선택했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가지고 얘네 두 개를 다 선택했어요. 클릭, Shift 누르고 그래서 포지션에 키 생성해줬고 페이지 다운 눌러서 뒤로 보낸 다음에 여기에서 위치 값을 바꿀 건데 자 먼저 위에 있는 I부터 바꿉시다. R은 똑같이 346에 뒤에 있는 값을 244로 바꿀게요. 244. 그 눈이 위로 올라갔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가 원래 뭐였죠? 얘네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돼가지고 위로 올라갔구나. 이런.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씩 잡아줘야겠네. 내가 얘부터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346을 맞춰놓고 X축과 여기는 Y축이에요. 뒤에 있는 애가 Y축이에요. Y축을 244로 바꿔놓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IL에 와서도 얘는 앞에는 X축의 값은 그대로 Y축의 값을 293으로 바꿔놓을게요. 293 자, 어떻게 됐지? 띠용 하는 느낌으로 뿅 이렇게 됐어. 눈이 그럼 이렇게 난 지금 다리도 한쪽밖에 안 꺾었으니까 뿅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우선 맞춰볼게요. 이번에는 마우스를 선택하고 마우스에다가 자연스러운 이렇게 웨이브를 줄 거예요. 웨이브를 줄 때 이펙트 기능을 활용할 건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이펙트에서 너 뭘 넣자 그러면 애들이 여기서 찾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패널 중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이펙트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 여기에 이펙트하고 프리셋이라는 애가 있어요. 제가 요거 이쪽으로 빼놓을게요. 이쪽으로 빼서 여기서 검색을 제가 웨이브라고만 검색을 딱 했는데도 이 웨이브업이 들어와 있어요. 웨이브업을 이거를 여기다 적용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내가 입에다가 적용할 때는 이렇게 안에다가 드래그만 딱 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쪽에다가 드래그를 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가져요. 이게 얘네가 팩에서 제공하는 에셋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갖다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에다 드래그 해도 되고 화면에다가 올려도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 여기 한번 설명을 좀 해주고 갈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웨이브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가 씬 타입이 있고 얇은 씬 타입이 있고 스퀘어 타입, 트라이앵글 타입, 스무스 타입, 사클 타입 뭐 타입이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하이트 딱 봐서 알겠죠? 하이트가 뭐야? 세로 방향이죠. 그다음 위드스는
뭐야 가로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디렉션이 있어요. 물결의 방향을 정하는 거고 움직이는 속도 정하는 게 스피드고 여기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뭐 몰라서 못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쭉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안티에리어싱이라고 들어와 있죠. 이 에일리어싱을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봤죠? 일러스트에 포토샵에 엘리어싱이라는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뭐야? 계단 형식 이 계단 현상을 방지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게 계단 현상을 지금 여기 글씨가 좀 잘렸지만 베스트 퀄리티였을 거예요. 베스트 퀄리티로 볼래, 미디움 퀄리티로 볼래, 하이 퀄리티로 볼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뭐야? 이게 바뀌면 이 값이 커지면 용량을 크게 차지하겠죠. 그렇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서 여러분들 뭐 편하시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요거 씬 타입으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요 밑에 웨이브의 하이트 값은 3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밑에 위드스 값은 한 65로 바꿔볼게요. 65. 자 화면이 조금씩 변하는 거 보이세요? 자, 요 상태에서 지금 90도로 디렉팅을 시켜볼까요? 90도로 디렉팅을 시키면 아이고 90도로 디렉팅을 시키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입이 저렇게 움직이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얘를 한 60 정도로 움직여 볼게요. 60으로 놓으면 어떤 것 같아요? 이 값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90으로 움직일 건지 60으로 움직일 건지 파도 치거나 막 이런 거 꾸밀 때 이런 라인이 들어오면 이런 웨이브가 들어오면 되게 자연스럽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보여주고 싶은 게 이 위쪽에 보면 Parents and Link라고 되어 있어요. Parents and Link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가 걸려 있냐면 얘네가 헤드 지금 보면 팔도 팔 양쪽 다 그리고 마우스도 그 다음에 눈도 이게 지금 누구를 따라가냐면 헤드라는 애를 따라간대요. 헤드가 누구야? 헤드가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헤드예요. 이 친구가. 왜 색이 마우스가 안 움직이지? 이 친구가 헤드예요. 그러니까 헤드의 움직임을 따라서 간대요. 그러면 분명히 헤드에 무슨 키가 걸려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포지션에는 키가 없고 자, 그냥 다 열어보는 게 낫겠다. 그죠?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대.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헤드에 어떤 특정한 값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포지션에 맞춰서 헤드 쪽에다가 움직임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헤드의 포지셔닝 여기를 선택하세요. 포지셔닝을 선택하시고 자 0,0일 때 우선 좌표를 클릭해 놓고 자 저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524.6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축은 418.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컨트롤 시프트하고 페이지 다운을 눌러서 C프레임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저 소수점이 너무 싫으니까 525 그 다음에 Y축에다가는 439 이렇게 해볼게요. 그랬더니 몸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네? 근데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여기에 자연스럽게 누가 움직여요? 팔다리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 헤드를 넌이라고 다 바꿔놓을게요. 자, 넌이라고 바꿔놓으면 얘는 움직이는데 팔은 가만히 있죠. 이게 페어런츠 기능은 간단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셀렉을 해서 나 헤드 따라갈래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골뱅이 보이세요? 소라 골뱅이 요 골뱅이를 얘한테 딱 얹어줘도 이렇게 바뀌어요. 얘를 골뱅이를 당겨서 여기다가 딱 얹어줘도 바뀌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헤드를 따라가는 친구들은 마우스 위쪽에 있는 애하고 여기 다리까지, 여기 아이까지, 팔까지 이렇게 헤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졌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번 움직이는 거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을 주고 싶어요. 보통 워킹은 이렇게 똑같은 행동이 저기에 레이트에 맞춰가지고 반복이 되잖아요. 제자리 걸음만 시켜놔도 백그라운드만 밀어주면은 우리가 워킹에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익스프레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키를 생성하지 않고 자동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누구를 만들었죠? 레그를 만들었죠. 레그의
포지션이 아까 내가 한번 열어볼게요. 레그에 그 퍼펫 툴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었어요. 자, 아까 만들었던 이 퍼펫 핀을 열어가지고 U를 다시 눌러볼게요. U를 누르면 딱 내가 아까 키 박아놓은 요 친구들만 딱 열리죠. 그럼 요걸 열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Alt를 누르세요. Alt를 누르고 지금 요거에 스탑워치를 전부 클릭을 할게요. 우선은 Alt를 누르고 아무거나 스탑워치 하나를 클릭해볼까요? 클릭하니까 여기에 무슨 경고창 같이 창 하나 딱 열렸어요. 자, 경고창 같이 창 하나 열렸는데 다시 컨트롤 Z. 자, 내가 무릎 쪽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내가 움직임이 지금 무릎에만 있으니까 저는 레그 2번 레이어를 선택하고 Alt를 누르고 이 스탑워치가 또 누구예요 하면 안 되니까 이 친구를 누를 거야. 이 친구. 자, Alt를 반드시 누르세요. Alt 플러스 이 친구 클릭하면 자, 텍스트를 쓰는 창이 나와요. 포지션뿐만 아니라 어디에다가 놔도 키가 박혀있는 친구든 키가 없는 친구든 상관없어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익스프레션이 떠요. 익스프레션이 여기 일종의 액팅을 하는 코딩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디터 창, 익스프레션 에디터 창이 딱 나오면 이번에는 여기에 적혀 있는 거 다 지우세요. 우선 다 지우시고 이렇게 씁시다. 루핑 하니까 루프 바로 뜨네요. 자, 그럼 루프 하는데 그냥 루프가 아니고 루프 아웃이에요. 지금 글자 써진 거 한번 볼게요. 루프라고 쓰고 아웃 할 때 대문자로 썼어요. 이게 낙타봉 기법이에요. 일명 코딩에서 말하는 개발할 때 코딩하는 낙타봉 기법인데 원래 그 개발에는 띄어쓰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HTML도 작업하다 보면 띄어쓰기 하기 위해서는 뭐 BR이라든지 뭐 P라든지 이렇게 줄바꿈하는 내용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개념적으로는 띄어쓰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단어가 단어 사이가 쭉 연결되어 있으면 무슨 단어인지 어떻게 해? 그래서 단어를 쓸 때 이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대소문자 중요하지 않지만 루프라고 쓰고 아웃을 시작할 때 단어에 대문자를 쓴 거예요. 그럼 루프 아웃 게이트라고 쓴다 봐. 그럼 여기 G를 또 게이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다 새로운 워드가 시작할 때는 무조건 다 대문자 이렇게 작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게 낙타봉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고 우리가 코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앱에서 코딩을 해줄 때도 결국 개발의 그 용어를 컴퓨터 용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낙타봉 기법으로 써주고요. 여기다가 따옴표를 넣고 따옴표를 넣는 거는 얘가 이제 문장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핑퐁이라고 쓸게요. 핑퐁도 지금 기본형으로 제공되는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가 자동 검색으로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핑퐁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거나 누르면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아니면 이걸 다시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또 빠져나와요. 그리고 익스프레션이 적용이 되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씨가 바뀌어요. 자, 이런 상태로 지금 움직임을 한번 줘볼까요? 이 상태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움직임이 핑퐁이라 그랬더니 10, 요 구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디스크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가 떴어요. 자, 그럼 우선 이 상태에서 자, 화면 잠깐 멈추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할게요. 0,0에서 0프레임하고 10프레임 요거 드래그해서 두 개를 다 선택했어요.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펑션 9 F9 우리 흔히 말하는 F9 펑션 9을 누르면 easyis가 활성화되죠. 자, 다시 F9를 누를게요. 이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F9 이렇게 눌렀더니 자, 앞에 모양이 바뀌었어요. 자, 지금은 이거 같은 경우 easyis라고 감속하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패널이 열린 거예요. 활성화를 시킨 거예요. 자, 요렇게 해놓고 뭐 나머지 다리도 뭐 레그 R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원근이 캐릭터가 일러스트가 약간 밍밍한 이런 느낌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만약에라도 내가 일러스트에서 작업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 더 질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다시 검색을 할게요. 여기다 검색을 할 때 뭐라고 하면은 tr 터벌 네, 터버넌트 디스플레이스 이렇게 지금 저는 터버넌트 디스플레이스가 안 들어있어요. 터버넌트가. 자, 그러면 터버넌트 유사한 애를 찾아야겠지. 내가 스펠링이 틀렸는지. 이 터버넌트 기능을 사용하면은 약간 재질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안 뜨네요. 왜 안 뜨는지 봤더니 스펠링이 틀렸죠. TUR 터버넌트 디스플레이스 이 친구. 자, 이 친구를 선택을 하고 자, 텍스처를 이번엔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제는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이 친구를 제외하고 전부 레이어를 선택하세요. 전부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면 프리 컴포지션이라고 떠요. 다시 이거를 그냥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요. 레이어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도 프리 컴포지션이 들어와 있어요. 이 친구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컴포지션을 생성해 놓고 나면 컴포지션을 프로젝트에 컴포지션이 들어가지는데 사실은 이 프리미엄 FX 같은 경우는 그룹핑을 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핑과 유사한 기능으로 컴포지션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C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C 선택을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에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컴포지션, 풀 컴포지션 여셔도 돼요. 자, 이렇게 열었으니까 저는 이 친구를 텍스처로 할게요. 텍스처라고 이름을 짓고 그랬더니 이렇게 쭉 다 안으로 빨려 들어갔죠. 텍스처를 더블 클릭하면 백그라운드를 제외한 나머지 애니메이션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다시 더스트보이에 가서 자,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친구한테 아까 뭐죠? 우리가 효과를 골랐죠? 이거 이 터브넷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집어넣기 전에 아까 전에 내가 얘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도 지금 이렇게 컴포지션이 하나를 묶여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텍스처 여기에다가 퉁 하고 놓으면 이렇게 반영이 되질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냐? 그럼 여기 열어봤을 때 이펙트라는 라인이 새로 생겼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터블런트라고 들어와 있죠. 터블런트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는 게 보여요. 사실 내가 여기에서 갖고 있는 옵션 값이나 여기서 갖고 있는 옵션 값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타임라인에서 하는 게 편하다? 그럼 타임라인에서 그리고 나는 아니야 나는 여기 에디트 창을 사용하는 게 편해 하시면 여기 에디트 창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없어졌다. 걸려있는 애가 눈에 거슬려 가지고 지우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화면이 깨끗해졌으니까 다시 자 여기에다가 옵션 값을 넣어볼게요. 자 지금 디스플레이먼트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저는 이 친구를 넣을 거예요. 스무스를 넣을까요? 스무스하게 스무더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어마운트 값에 대해서 저는 한 70, 그 다음에 사이즈를 100은 너무 커요. 지금 이거 위글위글 거리는 거 보이시죠? 100은 너무 크니까 저는 4 이렇게 주고 봤더니 오브젝트가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게 아까 처음에 0이었을 때 값은 우리가 갖고 왔던 그 기본 값보다 약간 지저분한 값 이렇게 넣어야지. 이 최소 단위가 있어가지고 더 안 내려가요. 기본값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기에 내가 한 4 정도로 줬을 때 노이즈가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들어가고 아까 100이었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훅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4 정도의 값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넣을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값을 컴플렉시티 값을 저는 한 6 정도로 줘볼게요. 6. 자 이렇게 됐더니 막 그 거울에 그 불투명 거울에 이렇게 막 우글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진짜 더스트한 느낌으로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했고 자 이제 저가 타임라인을 열 거예요. 자 타임라인을 열 건데 사실은 에볼루션 값을 여기 있는 에볼루션 옵션 값을 편집을 할 건데 여기에도 보면 에볼루션 옵션 값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제가 키프레임을 생성할 거라서 타임라인을 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에볼루션에 가서 랜덤 시드라고 되어 있는 랜덤 값을 내가 바꿀 때는 사실은 여기서도 키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스탑워치가 생성이 되죠.
자, 요걸 클릭하시면은 충분히 여기서도 타임라인에 들어가는 거고 똑같이 키프레임 생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우선은 타임라인에 에볼루션의 옵션을 열고, 자, 에볼루션에서 랜덤 시드 값을, 자, 0프레임일 때는 제가 0,0 이렇게 클릭을 해 놓을게요. 영어의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아요. 에볼루션이라는 게 약간 뭐랄까 진화, 발전? 이게 근데 한 번에 팍 일어나는 진화의 발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에볼루션이잖아. 이 단어하고 에볼루션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혁명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유사한 발음이에요. 에볼루션은 그러니까 약간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를 에볼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으로 가면, 자, 다시 선택하고 페이지 다운으로 가서 선택을 해놓고 이렇게 가지 말고 아예 제가 여기다가 듀레이션에다가 초를 써버릴게요. 내가 여기다가 3초 한 2구? 3초 2구면 4초 정도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디예요? 거의 끝이죠. 이 끝에까지 여기까지 갔을 때 이 변화 값을 한 30 정도로 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변화가 슬슬슬슬 일어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렌더링이 걸리니까 약간 이게 렉이 걸린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지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돌리면서 한번 자기가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세요. 제 거는 뭐 비교적 이쁘게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관절 같은 게 움직일 때 크게 상하는 부분도 안 보여요. 자, 근데 그치, 위아래로 꼬물꼬물 거리는 게 잘 안 보여서 문제였던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자, 어떠세요?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